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작을 같이 공부하게 된 짱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맨큐의 경작을 기본으로 해가지고요. 경작의 10대 원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개인의 행동 원리를 살펴봤으면 이번 시간에는 사회 속에 존재하는 개인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행동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살펴보시면 자유거래는 모두에게 이롭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경작에서는 이제 자유로운 거래를 얘기합니다. 국가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바로 우리가 국가 간의 무역이라고 얘기하고요.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보통 시장이잖아요. 자, 물건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수요자라고 하고요. 파는 사람을 공급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요자와 공급자가 같이 모여서 어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서로 교환하는 장소, 그게 바로 자유거래고 그 장소가 바로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바로 자유로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교환이 이루어진 장소,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자, 근데 이 시장이라는 게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 시장이라는 원리는 바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겼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생적으로. 자, 왜 사람들이 자생적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할까요? 네, 시장에 참여해서 뭔가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원론 기본적으로는요.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 거래에 참여해서 어느 누군가가 이득을 보고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이득을 보는 상호 이득을 얻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요. 미국과 일본 또는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가 서로 교육을 하게 되면은 자, 미국이나 독일의 자동차, 일본의 자동차들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아니면 우리나라 고객들이 피해를 볼 거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에 애플사가 있다라고 하면 애플사와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 둘 간에도 서로 경쟁을 하긴 하지만 이 경쟁이 어떤 절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은 두 기업이 또는 두 국가가 만약에 서로 경쟁을 했을 때 누군가가 플러스 이득을 얻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마이너스 이득을 얻어서 이득을 손해를 발생하게 돼서 두 어떤 당사자들의 게임에서 합이 제로가 되는, 그러니까 누가 플러스가 되면 반드시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의 원리는 바로 그게 아닙니다. 모두 다 이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의 교역, 무역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급자족을 한다고 해보세요. 자급자족을 하게 되면 폐쇄 경제를 하게 되면 가족들이 스스로 농사도 짓고 옷도 만들고 집도 지어야 하고 이걸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약에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면 시장에 가게 되면은 이걸 직접 메이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 수 있는 재능도 없고 고기를 만들 수 있는 재능, 피자를 만들 수 있는 재능,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되는 거잖아요. 바이를 하면 됩니다. 이 바이라는 아웃소싱이 바로 시장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메이크 할 것인가 바이 할 것인가, 거기서 내가 재능이 있으면 직접 만들고 재능이 없으면 밖에서 사 쓰는 그 원리가 바로 시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교환,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전부 다 모두에게 이로운 이득을 얻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원리는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데서는 시장이 제일 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활동,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1980년대 보면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 어떤 중앙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실행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는 시장 메커니즘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둘 중에 어느 게 더 바람직하냐라고 하면 중앙계획경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중앙정부가 딱딱딱 희소한 자원을 분배해서 이득을 얻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근데 누가 생산하고 누가 소비를 하며 얼마나 생산할지 그게 다 있어서 국민들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후생을 증가시키지 못했음이 판별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본능과 본성,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회주의 메커니즘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뭐냐면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갖다 쓰시오 이거요.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세요. 가져다 가라 이렇게요.
자, 되게 아름답고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그럼 누가 능력 있고 누가 능력 없고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 그러면 전부 다 능력 없는 척 하지 누가 능력 있는 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인간에 대한 본성이라든가 본능 같은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라는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장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선호,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게 바로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개인들의 어떤 이득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익을 추구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굉장히 많이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부자가 됐는데 이게 사실은 사회에 악을 끼친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공익으로,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되더라 하는 것을 밝혀낸 학자가 있었더니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한 아담 스미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는 바로 어떤 학자였습니까? 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제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자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태초에 경제학이라는 게 있었던 건 아니죠. 이 사람은 이제 글래스고 대학에서 영국에 있는 학교인데요. 거기서 윤리학을 강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사익을 추구하면서 부자가 됐는데 되게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천당에 가지 못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서, 야,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 네가 만든 이 돈을 많이 네가 많이 생산해서 돈을 번 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너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당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어떤 윤리적인 개인의 어떤 괴리감, 전체적인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쓴 책이 국부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부가 어떻게 해서 증대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 국부론이라는 책은 여러분들 아담 스미스가 쓴 가장 유명한 책으로 알려져 있지만은요, 사실 아담 스미스가 쓴 더 유명한 책이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입니다. 미국의 전임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두말 없이 아담 스미스가 쓴 책이다 해서 저도 국부론인가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정리를 해 보게 되면은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은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배울 텐데요. 바로 사람들의 어떤 개개인들의 이익을 추구했지만 그게 원래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답진 않은 거지만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에 의해서 공익으로 전환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뭘 뜻합니까? 라고 하면 어떤 가격의 메커니즘, 이게 시그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어떤 의사결정의 잣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차차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번째로 때로는 정부가 개입해서 잘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왜 필요할까요? 정부가 없게 되면은 시장이라는 게 잘 작동되는데 그 가운데서 낮에는 괜찮아요. 근데 밤에 사람들의 어떤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하면 누가 생산을 하겠습니까? 누가 경제 활동을 할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에 원리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 시장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 시장을 잘 지켜준다는 얘기는 바로 재산권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제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 재산권을 어떻게 하면 잘 적절하게 보장해 줄 수 있을까? 네, 요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예를 들면 이 재산권이 보장이 안 된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뭐 농부가 자기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거든요. 수확을 했거든요. 근데 농부의 농산물 수확물이 만약에 야밤에 누군가 도둑질 당할 걸로 생각되면 누가 생산을 합니까? 그리고 식당 주인 같은 경우 보세요. 식당 주인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식사 후에 당연히 밥값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하겠죠. 이 사람이 밥값도 안 내고 오히려 그냥 갈 것 같으면 누가 식사를 제공하겠습니까? 그리고 영화사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화사 입장에서는
영화 제작사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 비용을 지불하면서 영화를 볼 걸로 생각한다고. 근데 모두 무료로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만약에 영화를 보게 되면 누가 이러한 영화를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정부가 잘 개입을 해가지고 시장의 재산권을 잘 보장하게 됨으로써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시장이 잘 작동되면 좋은데 때로는 시장이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켓이 페일리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중에 볼 기회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시장 실패는 정부가 공공재 같은 것은 시장에서 잘 생산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환경오염이나 어떤 미세먼지 같이 외부성의 문제 같은 것도 시장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시장 실패라고 얘기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시장 지배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시장 지배력. 여러분 시장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가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을 지배한다라는 게 바로 시장을 지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장 지배력이 우리가 독과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적인 지위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게 되는 아니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독과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경우도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가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여러 가지 좋은 의도로 이제 개입을 하지만 때로는 시장에 적절하게 개입을 하지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때로는 이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실패한다면 이렇게요. 때로는이라는 게 바로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이렇게요. 시장이 이렇게 끌고 가시면 돼요. 실패 시에 정부가 개입할 요인이 생겨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개입에 대한 타당성, 정당성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 조건이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했는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또 정부 실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에 필요 조건은 충족하지만 충분 조건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 개개인들의 어떤 행동의 원리를 지난 시간에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개인들이 모여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기본 원리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